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증여나 상속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가 증여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자산의 무상 이전 행위를 얘기하고요. 상속은 살아계시는 동안, 이렇게 보통은 제가 부모님을 뜻하기 때문에 약간 존칭을 쓰는 건데, 돌아가시기 이전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상속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나는 거는 증여.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의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은 우리가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 이런 직계에 대해서만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증여는 보통 가족끼리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한테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가족 이외에도 제3자한테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증여의 개념을 씁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받는 사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율 자체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과세가 되는데, 자산의 무상 이전 행위다 보니까 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내게 되는 거를 증여세를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증여세의 어떤 그 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당연히 납부하는 증여세도 엄청 높아지겠죠. 상속도 세율은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10억이 넘어간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보통 40%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주의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꿀팁을 알려드리고, 그 증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세가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놓치시는 어떤 주의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현금 증여는 우리가 말 그대로 현금 가액을 계좌 이체를 한다던가 이제 현금으로 증여하면서 저희가 신고를 하는데 비교 가액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증여세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부동산은 약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자산을 증여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제 보통 매년 우리가 토지나 어떤 건물, 그리고 아파트 이런 가액들 모두 다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세가 형성된 아파트들은 예외적인 건데, 토지나 이제 건물,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들은 보통 공시 가격이 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낮을 때 증여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주식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식도 막 떨어질 때 있잖아요. 훅 떨어졌을 때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너무 올라가 있으면 그만큼 시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을 때 증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증여세라는 거는 보통 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법과령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득세라는 개념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에 보통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부당행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부당행위라는 게 되게 말 그대로 부당한 행위인데, 내가 제3자한테 10억짜리를 팔았을 때 제3자한테는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시세보다 30% 이상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내 자식한테 어떤 뭔가 팔거나 증여를 할 때 30%를 낮추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소득세법상의 어떤 부당행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이제 증여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내가 어떤 거를 증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부분은 이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전문가를 꼭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해당 사항이 없다면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셔서 특수관계라면 시가의 30%나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범위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비특수관계자라고 하면 내가 3억까지, 최대 3억까지는 이제 좀 줄여서 증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비특수 관계자한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의 30%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거와 3억 원 꼭 비교하시는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은 시가라는 것 자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시가가. 근데 우리가 시가의 30%면 3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억까지는 증여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시세가 되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상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이제 부동산이 조금 더 현금 증여보다 절세 폭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를 했을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점들,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자산이 명의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내가 제3자한테 팔았다면 사실 취득세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어쨌건 내 가족한테 보통 증여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 가족이 부담하는 그 증여세와 취득세가 얼마인지 이제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취득세가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된 세법 중에는 1세대 2주택자 이상의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12%까지 올라가거든요. 내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취득세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시가 10억짜리를 7억에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증여세도 좀 줄일 수 있었고 좀 운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증여를 뭐 직계 좀비속한테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제한 기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상태에서 그걸 팔아버리면은 양도세가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5년 정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증여했어요. 근데 이게 20억이 된 거예요. 20억이 된 거면 내가 10억에 그거를 증여를 받아왔을 때는 차익이 10억이 되잖아요. 근데 7억에 가져왔으니까 13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양도 차익이 높을수록 현재 세율 중에선 양도세가 굉장히 높겠죠. 그런 양도세의 세부담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런 건 알고 증여세는 줄이지만 양도세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의할 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뭐 증여세, 절세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양도세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그 양도세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는 목적이 물론 내가 그 집에서 계속 평생 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추후에 나중에 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증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증여는 반드시 10년이 넘어야 되거든요.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증여는 보통 10년이 합산이에요. 내가 5년 전에 5억을 받았고 그리고 7년 전에 한 3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합산돼서 누진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 증여 재산은 꼭 10년을 합산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고, 10년이 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의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염두에서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어쨌건 구체적으로 이제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플랜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뭐 부동산 증여, 그리고 주식 증여, 내가 이제 뭔가를 고려를 할 때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딸린 뭐 채무가 있다던가 뭐 이런 부분도 적당히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굉장히 이제 간단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증여를 결정하시기 이전에 이런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뭐 양도, 뭐 소득세법, 그리고 상증세법, 추후에 뭐 취득세,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증여세, 절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